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분께서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사연자분이 잘 해결을 하신 건지 진심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으시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 정말 틀린 것 하나 없더군요. 어쩜 그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있는 건지. 참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제 여동생을 내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니라서 그럴까요? 그렇게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 혹시나 제 의도를 잘못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본인을 방치했다고 생각을 할까봐, 혹시 나쁜 생각을 할까봐 말이죠. 여동생은 평생을 응석바지로 자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기에 제가 자랐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부족함 없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그에 맞게 본인이 알아서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제 여동생은 그와 정반대로 좋은 환경 탓에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인생을 선택을 하게 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만족하지 않은 성적이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밥 벌어먹어 살 수 있을 과를 선택해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멀리 지방권으로 대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과였기에 말 그대로 지잡대였지만 본인만 잘하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모두 다 제가 감당을 했고 2학년 때인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 자취를 하고 싶다 하길래 저는 믿었습니다. 이젠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여동생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죠. 3년제를 나오고 꼭 반드시 붙어야 할 국가고시를 여동생은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속상한 건 여동생 본인일 테니까요. 그 누가 시험을 일부러 떨어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여동생이 시험을 떨어지자 그 비난과 원망이 제게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여동생의 대학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방치를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늙어서 잘 모르니까, 네가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잘 아니까 저보고 알아서 여동생에게 길라잡이가 되어주라는 식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은 여동생의 떡잎을 알아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여동생의 모습을 아예 모르쇠로 일관을 하시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여동생에 대한 모든 정권을 넘긴 채 부모님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셨지만 그래도 사랑은 주시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은 여동생을 예뻐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가 터지면 바로 그걸 처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였었고요. 여동생이지만, 제 하나뿐인 여동생이지만 아무리 해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가지 않으니 저도 슬슬 지쳐가더군요.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면 잘하겠다, 미안하다 말을 반복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는 숨어버리곤 합니다.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독립을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시점인데 여전히 여동생의 수준은 중고등학교 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동생의 자잘한 문제 말고 가장 크게 일으킨 문제거리는 바로 남자친구 문제였습니다. 국가고시를 떨어지고 1년 재수를 하기 위해 부모님 집에 들어가 공부를 하던 여동생이었는데 그리고 부모님 집에 있으니 적어도 시험을 붙기 전까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 하고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은 제 상식의 선을 뛰어넘는 행동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엄마에게 아침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아침부터 제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 말이죠.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 목소리가 엄청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이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는데 집에 있는 현금, 부모님의 값어치 나가는 금부치들을 모두 가지고 싹 다 짐을 챙겨서 나갔다는 거였습니다. 설마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다그쳐야 하는 건지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그런데 여동생은 집에 있는 현금과 금부치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핸드폰을 이용해서 돈까지 이체를 해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너무 허탈했습니다. 뭘 잘못한 걸까? 뭐가 그리 불만인 걸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건가? 여동생에 대한 원망이 제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여동생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하긴 한데 찾을 방법은 없고 전전긍긍대고 있는데 부모님은 제게 1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며 여동생의 행방을 물으시더군요. 화를 냈다가 애가 불쌍하다 했다가 또다시 화를 냈다가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정말 노력을 했는데 항상 저의 진심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동생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제 탓을 하는 부모님도 그랬고요.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고 제가 더 지원을 했어야 했고 제가 저도 모르게 여동생을 섭섭하게 한 게 아니냐고 은근 저를 탓하시더군요. 자포자기 심정으로 부모님의 원망과 분노를 받아내었는데 다음날 저녁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네요. 그 낯선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동생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집 나온 여자친구를 데리고 본인 아들이 집에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옛날 불량 청소년들이나 할 법한 짓들을 하면서 여동생과 그 남자친구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집에까지 마수의 손을 뻗었더군요. 보호자분, 이것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말들을 들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인데 지금 우리 아이와 보호자분의 동생을 분리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언니라는 분이 여동생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얼른 이리 오셔서 여동생 데리고 가세요. 저는 이 교제 허락할 생각도 없고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아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 아들 앞길 막지 마시고 얼른 데리고 가세요. 아무리 막 나가는 집안이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막장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저는 여동생의 남자친구의 어머니란 사람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양가의 온갖 거짓말을 해대며 어른들을 농락을 했다는 것을요.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제게 거짓말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왔었고 남자친구 측은 제 여동생을 집에서 마치 학대를 받는 아이처럼 꾸며서 그 집안의 이상한 여자아이와 저희 집안을 개떡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 때문에 몇 번 집을 나갔을 때 회유를 했었고 빌어보기도 했었고 협박도 했었지만 결국에 여동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지원을 했었었는데 저를 세상에서 가장 막대먹은 그런 언니로 둔갑을 시켜 놓았더군요. 결국 여동생은 그 집안의 역성으로 인해 결국 저희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절대로 부모님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버티더군요. 너무 답답하다나요? 자유가 없다나요? 견디기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다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동생의 한 가지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도중 놀랄만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은 게 있는데, 이제 고작 군대 제대한 20살이 살짝 넘은 나이에 민사와 형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다음 달에는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미 2명의 공범 중 1명은 형을 살고 있다는 기함할 만한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여동생은 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피해자로 알고 있더군요. 양가의 거짓말을 하며 도둑 사랑을 한 것도 모자라 그 남자친구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여동생에게까지 거짓말을 해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데 말이죠. 여동생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 잡아주자 여동생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야 그 남자친구도 사실은 본인의 거짓을 이야기했었던 것이라고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혹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제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여동생이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하고 도둑질을 했다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믿고 또 다시 저를 실망시켰을 때도 또 다시 저를 농락했을 때도 저는 여동생을 기다렸고 그때도 이번엔 다르겠지, 변하겠지라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번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동생 내쫓았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가든 네가 나가서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나서 옥바라지를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여동생을 내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도 믿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제가 감당을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동생에겐 너무 미안했지만서도요. 손에 상처가 생겨서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 약을 바른다고 해서 과연 그게 나을까? 난 도저히 너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고 이젠 더 이상 너를 믿을 수도 없어. 또다시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미안해 언니, 잘할게 언니, 변할게 언니. 그런데 언니도 이제 지쳐버렸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을 했니?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니? 나는 그저 네가 잘 되길 바란 것이고 네가 네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물심양면 지원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내가 잘못했던 거니? 또다시 나한테 잘할게, 미안해, 변할게라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겠지. 하지만 넌 돌아서서 이 집을 나가게 되거나 하면 방금 나한테 했던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래, 우리 언닌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니까 이번에도 그냥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눈물 살짝 흘려주자. 그럼 언닌 다시 나한테 넘어올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나 이제 그만할래. 지금 이 길로 다시 나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너를 찾을 생각도 없고 찾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네가 그 사기꾼이랑 만나서 동거를 하든 말든 그러다가 책임질 일이 생기든 말든 나 이제 상관 안 할래. 내 잔소리가 싫어서 부모님과 생활하는 게 답답해서 계속 뛰쳐나가는 거라면 그냥 나가서 네 인생 살아. 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명심해.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잠시 잘못을 했지만 불쌍한 표정 짓고 살짝 눈물 흘려주면 마음 약해질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도 너를 반겨줄 사람은 절대로 없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야. 우스운 협박 정도로 들릴 거야. 그런데 이제 너 더 이상 내 동생 아니다. 동생이면 이렇게 언니의 마음을 짓밟을 수가 없어. 동생이라면 이렇게 언니의 진심을 모를 수가 없어. 너는 동생이 아니니까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찢어 놓는 거야. 그 친구한테 가. 가서 살아. 그리고 다시 우리 보지 말자. 절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 보지 말자. 절대적으로 부모님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여동생. 그걸 알면서도 저를 몰아붙이며 여동생을 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부모님. 결국 저는 모든 것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동생을 돌보고 감싸주는 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었고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내가 해야 하지? 단지 언니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너만 믿는다라는 책임감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이젠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누가 저를 비난한다고 해도 그냥 그 비난 따위 감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엄마도 자포자긴 제 심정도 모르고 제 속을 또 긁어놓더군요. 언니가 돼서 그것도 못해? 우린 잘못 없다. 애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네가 책임을 졌었잖아. 네가 애를 망친 거라고.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애가 고등학교 때보다 살짝 엇나가더니 지금은 더 심해졌잖니. 그럼 네가 잡아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언니가 돼서 지금까지 애 마음도 못 잡아주고 뭘 한 거니? 네가 언니라고 할 수 있어? 얼른 애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라. 만일 그게 아니면 니네 집에라도 데리고 있으면서 애 마음 다잡게 도와줘야지. 이건 지금 애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다 네 탓인 거야. 네가 애를 너무 잘못 길들인 거라고. 여동생이 부모님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자 엄마는 믿을 수 없다며 여동생이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저보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엇나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제가 애를 다잡아줘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살기 힘들고 저도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적어도 여동생의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었다면 적어도 부모님이 오로지 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함께 해결해 보자고 제게 손을 내밀어 줬었다면 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동생을 예뻐하고만 싶어 했을 뿐, 여동생이 번듯하게 자란 결과만 보고 싶었을 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이었죠. 포기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에게 했던 말을 저는 다시 부모님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모님도 포기를 하겠다고 했고요.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 딸인데 걔가 내 딸이에요? 내 딸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는데 단지 언니라는 이유로 계속 내가 보살피고 감싸줘야 한다는 건 저한테 너무 힘든 짐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싫다잖아요. 본인이 자기 부모님 싫다 했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애를 다 잡아요? 철이 없다고요? 어리다고요? 이제 성인이에요. 남자 만나고 별짓거리 다 하고 다니는데 이런데도 애가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만 치대세요. 엄마 아버지 딸인데 언니라고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해결을 보세요. 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시든 애랑 대화를 하든 이제 엄마 아버지가 하시라고요. 부모 노릇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건 알아두세요. 엄마 아버지가 여동생 편을 들고 여동생을 싸고 돌면서 그동안 제게 주었던 모욕감들, 제 탓들 이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산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도 포기할 생각이에요. 여동생을 선택하시고 전 이제 놓아주세요. 아니 놓아주지 않으셔도 이젠 제가 엄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다 놓아버릴래요. 저도 좀 살면 안 돼요? 저도 좀 이런 고민 안 하고 이런 막장 같은 일 겪지 않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 썼는데 왜 다들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는 건데요? 지쳤으니까 나도 이젠 더 할 힘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셋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는 지금 여동생도 부모님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반지하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갖은 벌레부터 습한 냄새까지 나고 첫날 생활용품들이 구비되지 않아 샤워를 하고 수건이 아닌 옷으로 몸을 닦는데 제 생각에 났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 이야기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궁금했고 마음이 쓰였지만 묻기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지원을 할까 봐서요.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네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잘 헤쳐나가길 바래. 지금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통화하자.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동생은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저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매일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과정들이 여동생에게 빛이 되기를,
지금의 고통들이 여동생에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기회가 되길 말이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 여동생에게 카톡이 하나 들어오더군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번에 정말 변해볼 테니 한번 지켜봐 달라고. 읽고 답장을 보내진 않았어요. 제발 여동생의 말이 진심이길 바라지만 또 다시 저를 혹하게 만들려고 하는 속내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함께 들었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 여동생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더 이상 여동생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는 바닥으로 떨어진 믿음이 다시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의 지혜를 좀 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말이죠. 제게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